에 대해서 이제 중국에서 양생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잘 이게 사용이 안 돼요. 안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중국 사람들이 또 양생하게 되면 전부 뭐냐면 뭐 마사지하고 뭐 부항 뜨고 뭐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양생원이거든요. 우리 황제내경 양생원인데 상호가 그 와가지고 마사지 해주느냐 뭐 하냐 이리 와서 물어보는 사람들 많아. 그 양생이란 거는 우리가 이게 한자로 쓰게 되면 이렇게 돼요. 우리 요즘에 중국에서 약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양생. 그 양생이라는 거는 우리가 요 위에는 뭐예요? 양이에요. 양은 좋은 것만 먹어요. 풀 먹고. 풀만 먹어요. 밑에는 뭐예요? 식자예요. 식자. 그리고 양이 먹는 것처럼 사람은 여기 뭐예요? 돌 양자예요. 좋은 거 골라 먹어야 된다. 여기 양생이라는 거는 이건 뭐예요? 기른다는 뜻이잖아요. 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양생할 때는 우리는 이게 조양. 조양이라는 건 뭐예요? 조절해야 돼요. 모든 거를 우리가 음식이든 뭐든 이건 음식뿐 아니에요. 우리가 양생이 조절한다는 거는 내가 일상생활에서 기거, 음식, 기거, 일어나고 자는 거, 일하는 거 모든 면에 있어서 이거를 잘 조절해야 돼요. 과하게 되면 안 돼요. 부족해도 안 좋고 부족한 것보다 과한 것이 더 안 좋아요. 더 안 좋아요. 그럼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뭘 또 해야 되냐면 이 보양을 해야 돼요. 이 보양은 뭐예요? 이 보는 보호해 주는 거예요. 내 몸을 잘 지켜줘야 돼요. 바깥에서 안 좋은 것들이 들어모으도록 지켜줘야 돼요. 이거는 이 보양에는 우리가 음식뿐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우리 보험이 되게 되면 기온차가 심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아침에나 저녁에나 이럴 때 찬 기운 내 몸에 들어안오도록 보호해줘야 되고 더운 여름이 되면 열사가 더운 게 내 몸에 들어안도록 이제 해줘야 되고 음식 모든 그다음 우리 현대 용어로 말하면 뭐 바이러스, 병균, 세균 이런 것들에서 이거 지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보양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보충해줘요. 부족한 거.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냥 우리가 한글만 써놓으면 둘 다 보양이에요.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잘 조절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 균형을 잘 맞춰줘야 돼요. 우리 몸이 망가지는 이유는 현대의학적으로 말할 때는 뭐예요? 바이러스가 침해해 오든지 뭐 사고 났든지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동양의학은 균형이 깨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균형이 제일 큰 게 음과 양의 우리 몸 안에서 음과 양의 균형이 깨지고 다른 우리 현대적으로 얘기할 때는 어떤 영양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균형이 깨졌을 때 우리 몸에 고장이 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절을 잘 해줘야 돼요. 조절을 내가 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를 잘 지켜주고 부족한 거를 계속 보충해줘야 돼요. 그럼 우리 인간은 하루 세 끼 먹어야 살아요. 계속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보충이 안 되게 되면 보급이 안 되게 되면 우리 몸은 망가지게 돼서 전쟁을 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전쟁을 할 때 아무리 군사력이 강하고 무기가 좋고 해도 보급선이 차단되면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해줘야 돼요. 그럼 이 생은 뭐겠어요? 생명, 우리가 생존하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걸 지켜주는데 요즘에 와서는 우리가 현대사회에 와서 뭐가 문제가 됐냐면 좋은 것을 골라서 우리 인간은 양처럼 좋은 거를 골라 먹어라. 순진한 거. 먹으라고 했는데 이게 현대 와서는 이게 뭐가 돼버려서 이게 약자가 돼버리니까 양이 있고 이게 밑에 이거는 또 다시 보면 이거는 뭐예요?
중간에 중개해 주는 거. 예. 그거 중개해 주는 걸 먹고 사는 거야, 우리가.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거예요. 선호하는 게 TV에 광고 많이 나오는 거. 유명한 연예인들이 소개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이거 좋다고 하는 걸 그냥 그거 믿고 사는 거예요. 이거 먹고. 근데 이 글이라는 게 지금 한자가 이 벤처인데 되는 거 보게 되면 이 사회에 이걸 엄청 잘 반영해요. 우리 모든 이 병이라든가 몸의 건강 상황이라든가 사회적 현상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이 중의학이 이 동양의 이 전통의학이잖아요. 이것이 중국에서 꼽힌 이유가 저는 이 한자 때문에 중국에서 꼽혀요. 다른 어떤 글과 문자 가지고도 우리의 이 몸의 상태라든가 이 건강 상태, 우리 몸의 운행이 되고 운영이 되는 이 과정 상태를 그 원리를 설명할 때 다른 글과 가지고는 정확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고민인 게 제가 이 한국에 있으면서 뭐 강의도 하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이 한국 분들하고 강의하다 보면 여기가 제일 많이 부딪혀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한자 문화권이었잖아요. 한자 문화권이었는데 한자를 잘 안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괜히 쓸데없는 데는 한자를 많이 사용해. 난 그 중국에 있을 때 한번 한국에 증경 교회에서 증경 총회장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증경이 뭐냐면 뭐 성경을 어디 증정해준 무슨 협회 회장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한국 가서 나중에 보니 이게 뭐예요 이게? 이 증경 이미 전에 우리 말하면 전임. 이 정경이라는 건 우리 중국에 할 때는 이거는 명사가 아니고 이미 전이라는 말이에요. 이미 전에 이것이거든요. 이렇게 써놓으니까 우리 중국 사람들도 듣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기 힘든 용어들 많이 쓰는데 우리 이 중의학 보게 되면 중의학의 용어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한의학도 중국에 기원돼서 같이 발전해 온 거잖아요. 옛날에 같이 썼는데 이 한자들을 같이 사용 안 한 게 너무 많아요. 설명이 어려워요. 근데 이게 한자를 안 쓰고 우리말에게 설명하려면 말이 길어지고. 그리고 제가 그 강의하다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근육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육. 근데 이 근육은 근과 이 육은 서로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대의학적으로 볼 때는 이거 그냥 같이 보지만 이 육은 뭐냐면 우리 소고기나 돼지 고기 보면 육이 있고 살 바깥쪽에 이 막이 있어요. 하얀 막 근육 덩어리가 통째 보면 그 바깥에 있는 이 막이 근이고 이 안에 살코기가 육이에요. 이것은 우리 동양의학의 우리 전통의학의 개념에서 볼 때는 우리 몸은 이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 근막은 근, 힘줄, 인대 이런 것들 이 관련된 우리 뭐 간이에요. 간에서 이거 관리하고 이 육은 비장에서 관리합니다. 비장이. 그리고 이 둘을 같이 볼 수가 없어요. 근이 약한 건지 육이 약한 건지. 그래서 그래서 우리 중국에서는 이거를 기육이라고 해요. 이 안에 이 살막 있잖아요. 근막을 빼버린 부분은 이렇게 기육이라고 해요. 이게 살이에요. 살기자.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를 안 써. 그래서 이제 문서 작성하고 하다 보면 한자로 전화할 때 보면 이 기자는 한자 중에서도 쫙 뒤에가 있어. 그래서 쓰지 않으니까 많이 쓰는 것보다 앞쪽으로 와 있다 보니까 뒤에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자를 잘 생각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이 양생을 한다는 거는 지식이 없으면 그 성경에 그 말을 제가 좋아해요. 제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했더라고요. 그 지식이 없으면 내 몸이 망하는 거예요. 내 가족이 망하고 건강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없으면 내가 모르면 병원 가면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병원 들어가자마자 돈 얼마 내라 또 이 작가 얼마 자꾸 그 잔소리 한마디도 없어. 항의도 한 번도 안 해. 왜 이 돈 받냐고. 10만 원 내라면 10만 원 내고 100만 원 내고 1000만 원 1억 내라도 1억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면 어떻게 해요? 아, 비싸다, 어쩌다, 말이 많단 말이에요, 사람들. 근데 병원에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 건강 주는지 우리는 깊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건강하게 살려면 우리가 양생을 잘 해야 됩니다. 양생을 잘 해야 돼요. 이 지난 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수명이 짧았어요. 뭐 옛날에는 왕들도 뭐 보통 한 40대까지 살면 보통 많이 사는 편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요즘에는 뭐 다 오래 살아. 그냥 7, 80 그냥 왜 이렇게 되냐면 우리가 3대 영양소가 있죠. 현대 용어로 얘기할 때는 우리 뭐 있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 3대 영양소가. 우리 옛날에는 이게가 3대 영양소가 부족해. 그냥 배만 불렀으면 좋겠다. 아무거나 딱 짓는 거.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수명이 짧은 거예요. 수명이 짧아. 기를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수노가 많기 때문에 원기를 다 갖다 써서 수명이 빨리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명은 우리 이 동양의학, 우리 중의학이나 이 전통의학에서는 우리의 수명은 이 원기예요. 원기. 이 원기는 선천적인 부모한테 가진 건데 이 원기 다 소모되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사합니다. 그러면 후천찌개, 비위찌개를 내가 먹고 마시는 매일 먹고 먹는 걸로 기를 만들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게 부족할 때게 되면 이 원기를 갖다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앵고 나면 그냥 자연사입니다. 자연사. 그래서 요즘에는 잘 먹어가지고 이 기를 많이 보충하다 보니까 수명은 길어졌는데 뭐예요? 병원 다니는 재미로 사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 보면, 제가 이게 주변에서 사시는 분들 보면, 병원 가서 약 타오는 거 뭐 자랑거리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 병원 오면 가지 말아야 돼요. 풍수학에서 병원이 가까운 데 있으면 안 좋아. 병원 근처에 살면. 근데 현대의학 사람들은 큰 병원 있는 가까운 데 살아요. 왜나? 갑자기 병 나면 급병이 났을 때 병원에 빨리 가야 되니까. 병원은 멀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근데 평소에 이게 양생을 잘하면 병원 갈 일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골골거리면서 살지 말고 이제 우리는 그냥 90살까지는 그냥 주워 먹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 건강하게 살고 내가 팔다리 다 건강해서 다니고 싶은 데 가고 위장이 든든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이거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 양생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그 현대의학에서 그 중국의 우리나라 말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에요. 위생부 부부장 하셨던 분이 이분이 은퇴하고 나가지고 언제 한번 그 양의사들 있잖아요. 의사들이 그 1000명이 되는 그 회에서 한번 강의한 연설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병원은 점점 많아지고 병원 건물은 점점 높아지고 커지고 하는데 환자는 줄지 않고 환자는 점점 더 많아지네 이거. 점점 더 많아지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 병원에서 병을 치료한다고 하는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요즘은 그래서 병원을 어느 분은 유명한 분이 그래서 의사는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도의다. 이것도 도유하면 관광 가이드 우리나라 말로 이 의학 가이드 글로벌 제약회사의 의학 가이드 영업사로. 왜냐하면 현대의학병원에서
그 중국의 북경에 있는 유명한 그 의사인데 이분이 암 걸렸어요. 암이 걸렸는데 이제 병원에서 암 치료 어떻게 했어요? 항암 치료 이제 들어가야지. 뭐 수술하든지 항암 치료하든지 방사선하든지 화학요법 하든지 그 의사가 자기가 의사니까 이게 병원에서 어떻게 나를 치료할 건지 뻔히 아니까 안 하겠다. 병원에다 휴가계를 내고 집에서 나들러 보양하겠다고. 집에 가서 그날부터 이분이 뭐였냐? 서점 가서 중2 서적 사다가 자기절로 중2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하면서 자기 유명한 의사니까 북경에 유명한 중의들 아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다가 모르는 건 가서 찾는 거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처방을 해서 약 먹고 이렇게 해서 또 해먹고 했는데 3년 만에 완치돼 버렸어. 그래서 그분이 한 얘기가 의사는 의학 가이드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의사 생활을 해온 거를 돌이켜 보니까 의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왜냐? 생물학과들이 우리 인체를 연구해. 인체 조직 구조를 다 연구해가지고 그걸 연구해 놓으면 이제 화학과들이 이제 분석을 하라. 피 속에는 무슨 성분이, 어디는 무슨 화학 성분인지 이걸 해가지고 화암을 하는 거예요. 화암에서 진단하고 해가지고 약을 누가 만들어요? 화학과들이 다 만들어요. 그 다음 물리학과들이 그 생물학과들이 연구한 그 기초 위에서 기계 가지고 검사하는 기계 만드는 거예요. 초음파, 엑스레이, CT, MRI 뭐 여러 가지 기계 만들고 또 물리치료하는 기계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병원 가면 의사가 제일 처음에 해주는 게 뭐예요? 보통 3분 안 넘어가요. 몇 마디 그냥 이야기하다가 나가서 바깥에 나오면 뭘 주는? 화하든지 뭐 사진 뭘 찍어 검사해라 이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며칠 있다 오라 이거예요. 일주일 후에 오세요. 나 아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의사가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을 진단하고 당신이 어디에 문제가 생겼고 무슨 병인지 이걸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머릿속이 하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병원 갈 때는 우리 요즘에 어디 그냥 불편한 병원 가요? 안 가요. 견디기 힘들면 병원 간다. 바쁜 세월에 돈도 들고 하니까. 그 일주일 후에 오라 이거예요. 그 사진 찍고 화암하고 사진 찍어놨는데 그거 사진 우리 가서 찍으면 그거 가면 찍는 시간 얼마 안 걸리잖아. 그 검사하는 거. 그 결과를 갖다 줘도 의사는 볼 줄 몰라. 영상 판독 의사 따로 있어요. 그 사람들 전문이 판독하는 거예요. 그거 해가지고 어디에 문제가 있지 뭐다 이래 해놓으면 일주일 후에 가면 컴퓨터로 딱 해서 이런 사진 나오고 해서 그게 어디에 문제 있다 이래. 그럼 그 병이 다 나오니까 마우스로 이 병, 이거 무슨 위궤양이네. 위궤양 딱 치면 컴퓨터에 뭐가 떠요? 위궤양에 무슨 약을 처방을 약이 딱 떠요. 그 약 탁 클릭하고 출력하면 처방 쭉 나오는 거예요. 의사가 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 조금이라도 내가 평소에 노래가 공부하면 조금 좀 상담 조금이라도 해가지고 좀 마음 편하게 해주는데 그 시간이 2, 3분 초과 안에 환자 한 명당. 그러다 이 사람이 아니고 지금 어디가 불편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치료하는 거예요. 그 영업사원이에요. 그래서 그 약은 제약회사하고 병원하고 약국하고 다 짜고 하기 때문에 이 동네 병원에서 받은 처방 저쪽 다른 구에 가가지고 강남구 가든지 강서구 가든지 거기 가서 약국가 달라면 그 약이 없어요. 그 근처하고 다 적어서 거기만 있는 거예요. 약 성분 똑같은데 제약회사 다르게 되면 약 이름이 달라. 약 이름이 다르다고 그거 약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글로벌 제약회사에서 이걸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이용당하면 모르게 되면 우리는 이용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서양 의학하고 우리가 이 동양의 이 의학하고 이 차이점이 뭐냐 하면